자, 하태경, 정청래. 이거 여야 중진인데요. 마포서 격돌. 서울 마포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물음표가 찍혀 있죠. 좀 이럴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우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난 주말에 본인의 향후 총선 출마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전망 반응도 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제 고향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새 인재에게 길을 터주고 저는 서울에서 도전하여 승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서울 출마 선언하고 나니까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조심스러운 게 그 지역에도 이제 당협위원장이 계시고 네네. 또 이제 출마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밑에서 다 조정을 한 다음에 출마 지역은 발표할까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서울로 올 때는 강남 3구가 아닌 험지를 출마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험지 중에서 우리가 소위 뭐 의미 있는 우리가 자객 공천하고 싶은 그런 곳을 또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선택을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최인정 변호사.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서울로 출마한다고 그랬어요. 서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며칠 사이 좁혀져요. 그러면서 일단 강남은 아니고, 강남 3구 쪽은 아니고, 그리고 자객 공천도 가능한 지역.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군인 서울 마포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나오시면서 세 가지 기준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고 흥행이 돼야 되고 승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명분도 있고 또 흥행도 되고 승산도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했는데 딱 한 건 찍힌 것이 정청래 의원이 있는 마포을, 망원동, 성산동, 또 상암동 이쪽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맞는 곳 중에 하나가 거의가 교집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 사실 망원동을 비롯한 그 마포을 같은 경우에는 저도 2016년에 그때 이제 그 새누리당 영입 1호로 해서 정청래 의원 잡으러 가자 했는데 정 의원만 잡고 손혜원 의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그 이분과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약해. 한동훈 정도 와라고 지금 만역을 부리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정청래 의원께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두고 봐야 한다라는 점에서 과연 그 마포의 이 정청래 또 하태경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험지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게 인천에 이제 그 쓰레기 매립 그리고 처리 이 부분이 문제되니까 대안으로 검토하다가 지금 정한 곳이 지금 마포을이 있는 지금 상암동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미 그 삼선을 하고 있는 지금 정청래 의원이 있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실 그 마포을에 있어서의 국민의힘의 텃밭은 아파트가 많은 상암동인데 상암동 지역에 지금 이 쓰레기 소각장이 온다라고 하니까 실제로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험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던져서 한번 희생해보겠다. 어쨌든 승산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만 3선 대 3선이 붙을 수 있는 명분이 있고 확실한 흥행 카드는 된다라는 점에서 하태경, 정청래 3선 대 3선은 흥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말발은 양쪽 다 만만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어떤 관심을 쫓아낼 수 있는 흥행과 명분 측면에서는 충분한 카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도 아니고 마포을이 지금 급부상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분, 흥행, 승산 세 가지 조건을 맞는 걸 찾아보니까 마포을이 딱 나오더라. 그래서 좀 국민의 안팎에서 지금 얘기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요, 이 마포을 얘기가 딱 나오니까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당사자가 돼버렸잖아요. 오늘 반응이 좀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저는 제 지역으로 온다면 손님이니까 이제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또 못 오신다면 또 서운한 일이죠.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은 좀 약체라고 생각하고 여당 대선 주자 1위인 한동훈 정도가 와야 제 의욕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오려면 한동훈이 와라 이거지. 누구도 얘기하던데 마포을은 험지가 아니라 사지일 겁니다. 험지 아닙니다. 사지라고 하면서 올려면 누가 와라. 왜 그쪽이 옵니까? 약간 이건데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길 바라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그로 갈 수 있다는 얘기 나와요. 자, 한동훈 대 하태경 둘 중에 누가 마포로 가게 되면 정청래 의원에게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됩니까? 글쎄 마포는 저도 좀 아는데요. 예. 이게 정청래 의원이 되게 센 지역입니다, 저희가. 아, 센 지역이다. 예. 정청래 의원이 이제 언론 나와가지고 발언을 들어보게 되면 너무 세게 발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 대표적으로 센 분이죠, 발언이.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예. 있던데 근데 지역구 관리는요 정말 정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역과에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합니까? 아주 정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뭐 누구든지 온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신감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사지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있다고 근거가 보시는 있어요. 거네요. 예. 근데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예. 이제 뭐 필살기로 숨겨두는 그런 이제 전략인 것 같고 필살기가 있는 것 같다, 뭔가. 그래서 상당히 정청래 의원이 센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하태경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예. 두 분 다 가더라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산의 평가가 예. 그 지역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구 관리를 잘 안 하는 부류에 속하는 분이에요. 해운대죠? 예, 해운대. 오. 지역구 관리를 잘 안 하는 부류에 속하는데 서울 가가지고 예. 그 지난 10년 동안 지역구 관리 그렇게 좀 열심히 안 했던 분이 서울 가가지고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해운대를 떠나서 이제 서울로 왔는데 예. 저희들이 볼 때는 별로 감동이나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좀 예를 들면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예.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삼선이 됐던 서울 중성동구를 떠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서울 서쪽으로 와 있더라고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예. 3선 4선이죠. 그 다음에 오영환 의정부의 민주당 의원 원래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뭐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강요된 선택,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다 보니까 그렇게 감동과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서 과연 서울 어느 지역에서 당선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비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아마 이 방송 보시면 이거 아닌데 반론할 수 있어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요. 정미기 경제원 최고위원께는 이 질문을 좀 들어보죠. 지금 마포 얘기를 아까 최인념에서 자세히 해주셨고요. 여기도 뭐 해주셨는데 혹시요 마포 말고 다른 곳을 하태경 의원이 서울에 출마한다 그랬으니까 추천할 만한 곳이 좀 있을까요? 다른 곳을 아마 좀 이렇게 좀 집으신다면. 그 원래 본인이 예. 그 관악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관악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제 서울로 오시면 관악으로 가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관악보단 지금 마포 얘기가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마포 얘기가 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는 마포을도 해볼 만하다고 봐요. 솔직히 왜냐하면 마포을은 정청래 의원한테 강한 지역이 아닌 거고요. 예. 그냥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민주당 지역이다 원래. 정청래 의원 빼고 다른 후보를 넣어도요. 전재수 의원을 거기다 넣어도 전재수 의원 강세 지역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국민의힘에는 열세 지역인 거고요. 예. 무슨 또 그러면 본인 우세 지역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또 지역 관리를 뭐 했겠어요. 아니 하실 수도 있지만 예. 마치 그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관리를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정청래 최고위원도 자기 그 민주당 우세 지역이니까 뭐 지역 관리 안 했다. 뭐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쌍으로. 제가 하태경 봤을 의원 때는. 대신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아니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거는 하태경 의원 개인에게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뭔가 이제 선택하는 지역. 본인은 아마 험지로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분위기에 지금. 예, 그러니까 험지 중에서 본인이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는 지역이 어떤 예. 것인지 그건 본인이 가장 잘 알 테니까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험지 얘기하면 국민의힘 분들은 서울에 많은 곳이 뭐 험지 너무 많다 서울은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을 고르실까 어떨까 뭐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 하태경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 뭔가 좀 쓴소리를 해요. 그리고 또 그 홍 시장의 쓴소리에 국민의힘 관계자가 또 쓴소리를 한 게 있습니다. 쓴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하고는 정치 철학이 좀 많이 달라요. 네네네. 많이 다르고 이제 저는 한 지역에서 3번 정도 했으면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당을 위해서 뛰는 게 선당무사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예. 그분은 뭐 서울로 올라오라 그럴 때 거부하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선당무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 점 차이가 있는 거고. 하태경 의원께서 그 서울 출마를 하는 거는 저는 너무 환영할 일이고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폄하하는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본인은 그 서울에서 출마 못 하시니까 영남으로 도망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 발목이나 좀 안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이런 반응이 나온 게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소통 채널 있죠? 본인 갖고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입장을 내요. 하태경 의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선당 후사라기보다는 제 살 길 찾는 거지요. 오,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제 살 길 찾는 거라는. 그렇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 네. 홍준표 시장의 저런 반응,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감이 김재섭 위원장이요. 김재섭 위원장. 천하람 위원장도 했더라고요. 예. 왜 사감을 앞세워서 천하람 위원장도 비판했다. 네네. 예. 그 김재섭 위원장도 비판했고. 그 얘기도 맞죠. 사실은 사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이 저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판 받을 만하죠. 홍준표 시장이 비판하는 부분 그거죠. 이 하태경 의원이 어쨌든 바른미래당으로 탈당을 해서 갔고 그때도 제 살 길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이제 저렇게 하는데 명분이 선당후사가 아니라 제 살 길 찾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도부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도부 요청은 사실 그런 거지. 이제 여긴 낙하산 착륙해야 되니까 비켜달라 이 얘기가 지도부가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에서 이제 험지로 가서 선당후사하겠다 이 프레임을 잡은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비판은 한다 하더라도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명분과 뭐 스토리도 말씀하셨지만은 명분이라든지 이런 진정성 이런 것보다 일단 흥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당우사라는 키워드를 잡았고 험지 출마라는 첫 번째 타자로서 그 키워드를 잡았고 그러니까 자꾸 천하람 뭐 김재섭 위원장도 비판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미 핫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도 두 번째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는 것처럼 선점을 했다는 의미에서 일단 흥행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진정성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명분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는 이제 따져가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하태경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아젠다를 선점하고 프레임을 잘 잡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거 조금 좀 준비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뭔가 결심을 해서 던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홍준표, 그러니까 환영하는 쪽도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쓴소리를 했어요. 무슨 선당우사, 뭐 약간 이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두 정치인이 과거부터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과거 영상을 보시면 그 분위기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저놈은 그때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하던 놈 아니냐. 좀 홍 후보님 자기 절제력을 좀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네. 지을 하던 놈이다. 네.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태경 4강에서 반드시 떨어뜨려 달라고 예. 노골적으로 저를 비방하시지 않나.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그럼 내가 말씀드릴까요? 한 말씀 해보시죠. 네. 제가 하태경 후보를 지목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특정해서. 막말은 하셨네요. 아니 그거 한 거는 하태경 후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또 거짓말. 대선 경선 때도 경쟁하는데 서로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결코 칭찬이 서로 나올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정미경 정 최고위원
원래 이렇게 약간 앙숙 같은 관계입니까? 전 잘 몰라요. 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쭉 나와 지금 예. 듣는 거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원래 아무리 봐도 좋아 보진 않은데요. 아니 근데 또 정치는요 저렇게 예. 하시다가 또 어느 또 돌아서면 또 악수도 하고 또 뭐 그러시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선당 후사라고 하는 하태경 의원 말도 맞고 그 다음에 제 살 길을 찾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홍준표 대표 얘기도 저는 맞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네, 겁니까? 그럼? 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다 맞다. 음. 예, 이렇게 봅니다. 최인영 변호사. 네. 하실 말씀 있다고 그 손을 갑자기 네. 딱 드셨는데. 예. 선홍 이하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홍 이하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 분 다 전 선당 후사하고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어. 아시다시피 왜 제가 그 홍준표 대표를 선당 후사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은 이후에 2017년 예. 5월 장미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후보였었죠? 국민의힘에 지금 그 새누리당의 미래통합당이죠. 홍준표 대표가 나갔습니다. 아무도 사실 나간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걸 뻔히 알고 나가서 실제 40% 초반인가 상당히 선전을 하신 분이에요. 뭔가 희생을 한 측면이 있다. 충분히 희생한 분이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다시 이제 하태경 그 후배한테 손 내밀면서 예. 쿨하게 아이 내가 그냥 댓글로 그렇게 했는데 미안해. 앞으로 이제 한번 서울 가가지고 잘 한번 해보세요. 예. 라고 쿨하게 좀 화해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안 했거든요.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요.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다음번에 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좀 더 큰 풍모로서 그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으로서 작은 정치가 아니고 큰 정치로서 하태경 후보한테 과감하게 한번 미안하다. 내가 한번 이번에 밀어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정말 선당 후사의 이 선홍 후하 이와 같은 문화를 만들면은 내년 총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이 부산의 지역구를 둔 3선이에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통상 3선 정도 되면은 중진에 속해서 중진 의원이라고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이 나 이거 지역구는 더 이상 안 나고요. 다른 곳 어려운 곳으로 갈게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혹시 다른 분은 또 안 계실까요?라고 말은 못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요, 민주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일까요? 뭔가 얘기를 꺼내는데 그것도 새 원내대표가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방송을 통해서 이 당대표의 어떤 사퇴라든지 또는 지도부 해체 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당연히 물론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지만 네.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겠죠. 당에 도움을 안 되는 분. 구체적으로 무슨 사퇴 얘기 끝내고 뭐 당 뭐 해체 얘기 끝내고 이런 분들 도움 안 되는데요. 시스템 공천이 있지만 이런 분 공천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여권에서 민주당과 관련된 어떤 분석과 반응 그리고 이와 또 연결지어서 국민의힘 내부의 또 어떤 반응에 대한 전망 이런 것까지 섞여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쨌든 이제 권력을 쥔 게 친명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명 쪽에서 좀 많이 내려놓는 게 어떻게 보면 혁신일 수가 있다. 오히려 이제 제가 서울 나오는 걸 계기로 비명계 다선 축출하는 명분으로 삼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안 나오죠. 국민의힘이 본질적으로 그 북한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역구를 조금이라도 북쪽으로 가져가는 걸 싫어합니다. 강남 사람 절대 강북 출마 안 하고요. 영남 사람 절대 수도권 출마 안 하고요. 쉽지 않다. 북상에서 잘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자,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에서 혹시요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험지 좀 가시죠? 아니면 부출마 좀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만 되면은 국민의힘, 민주당 할 거 없이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강도의 10배, 100배의 말하자면 인적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중진 다선 의원들에게 예. 당연히 관심과 시선이 모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비단 하태경 의원이 촉발하지 않더라도 예. 그것은 12월 12일이 예비후보 등록하는 날인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인적 쇄신, 공천 혁신에 대한 요구들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이미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예.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 성동구에서 서초구 험지죠. 그렇죠. 험지로 이미, 갔어요. 갔습니다. 예. 그리고 오영환 의원은 초선 젊은 의원인데 소방관으로 돌아가서 예. 다시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 해서 또 되게 좋은 지역구입니다. 저기 경기도 의정부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고 민주당은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예. 이미 그러한 성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 하신 말씀, 당에 도움 안 되는 사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자, 당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누가 정할 겁니까? 그걸 사람이 정하게 되면 예. 그거는 이 공천의 룰이 깨지는 게 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로 하여금 판단을 할 겁니다. 데이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이미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입법 활동이라든지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또는 정당 활동 예. 등등의 데이터화되고 개량화되고 정량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저 얘기, 당에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은 총선 공천 배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좀 약간 술렁술렁했어요. 사실 그 질문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에서. 근데 아무튼 좀 전재수 의원님 약간 그걸 좀 가라앉히는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최인호 변호사. 지금 하태경 의원이 먼저 손을 들어서 나 서울 갑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의 부산 중진들도 있고 꼭 국민의힘이 아니지만 다른 지역, 특히 영남의 중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혹시 추석권에 출마하라는 이런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아주 부정적으로 그걸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북한을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렇게 그 예. 표현을 하면서 또 가까이 가는 거 싫어한다는 북한으로 안 가고 지금 했는데. 남진 정책만 한다라는 비판을 예. 했는데 저는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험지 출마를 넘어서 불출마 선언이 적잖게 나올 가능성은 불출마 저는 선언.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들 국민의힘 그렇죠. 중진들 왜냐하면 다른데 중에서. 가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온다고 할 경우에는 서울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있단 거기서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던 위원장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험지 차출론보다는 예.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오히려 높다. 그것이 바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은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이제 서울로 가는 것은 내가 영남 지역에서 3선까지 하는 것은 당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북쪽으로 지금 뭐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예, 북쪽 서울로 가는 예. 것은 나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이익을 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선당 후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내가 험지로 간다라는 것을 넘어서 불출마 선언. 좀 전에 그 민주당에서도 일부 그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불출마 선언이 예.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상당 부분 중진 측에서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길을 넘겨주고 이 신진 대사를 하게 하는 그 역할을 앞으로 충분히 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요. 그걸 받아들이는 중진 의원도 있지만 반발하는 중진도 있잖아요. 아니 무슨 텃밭 그러는데 이거 다 내가 갖고 온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은혜 얘기를 자꾸 합니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여기가 굉장했고 내가 기원방인데 어딜 가라는 겁니까? 반발하시는 분도 있고 뭐 성수 때마다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지 아닌지 이것도 좀 봐야 되고요.